벌써? 자, 모델 이거 보고.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는 직선이야. 빛이 직선으로 통과해요. 약한 빛이 직선으로 통과해. 그래서 디텍터가 바로 뒤에 있어. 근데 플로레센스는 흡수가 아니라 발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빛으로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켜줘. 그래서 빛이 직선으로 들어가면 디텍터가 타게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만 90도로 돼 있어요. 90도로 돼 있고 일단 빼고. 자, 맨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PMT 감도에 따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 플로레센스가 너무 강하면 디텍터로 들어가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세츄레이션 돼요. 세츄레이션 되는 거는 스펙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스펙트라가 꼭지가 안 보이고 끝에서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에 빨리 이 스캐닝하는 걸 멈춰줘야 돼. 멈춰주지 않으면 뒤에 PMT가 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멈춰줘야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샘플을 얻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인텐시티인지 우리가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UV 램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너무 밝지 않다, 적당히 밝다 하는 것을 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 다일루션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게 좀 적정한 농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클로로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처 파이펫 가지고 적당한 양을 채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글라스나 쿼르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스처 파이펫 가지고 하다가 분명 안에 주의 깊게 안 하면 안에 긁을 수밖에 없어요. 긁으면 스크래치가 나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유리에 스크래치가 나면 빛이 거기서 스캐터링이 되지. 뿌옇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스크래치가 나면 빛이 들어가다가 스크래치가 걸리면 빛이 산란돼요, 이렇게. 그래서 산란된 빛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빛이 이미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하지 않고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분산된 빛이 디텍터 안으로 들어가요. 산란되면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안에 알갱이 같은 게 있어서, 빛이 산란되면 베이스 라인이 전체적으로 올라 떠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큐백 관리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긁히지 않게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좀 빛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가운데를 통과하니까 사이드에 살짝 웬만하면 좀 긁히지 않도록 하고, 사이드에 살짝 긁힌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쓰면 오래 잘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UV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설명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끼워 넣고 이렇게 쭉 눌러주게 되는데, 큐벳에 한 4mm 정도,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아까 말했는데 여기 올릴 때 이렇게 잡아주는, 4mm 정도 넣어주면 이 정도 차는데,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한 샘플 양이고. 그러면 샘플을 1ml밖에 할 수 없을 때는 1ml를 넣고 얘를 올려주면 되겠네? 네. 적당한 높이. 이 정도 1mm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 넣어주면 이제 얘가 빛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통과를 일으키죠. 이제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이 정도 깊게 넣어준 다음에 닫고 프로그램을 키면 준비하면 이제 처음에 이미션을 찍을 건데, 볼티지는 그냥 이 상태로 내비두고 지로오더로 잡은 다음에 스캔을 200에서 800으로 하고 다시 진로로 돌아가서 어플라이 누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색이 뜨는데, 그 색이 뜨면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범위는 4만 정도가 나와야지 적당한 범위인데 지금 6만이 넘어가서 바로 꺼준 다음에 이제 볼티지라든지 아니면 그 넓이를 좀 줄여주면 빛이 덜 들어가서 좀 적당한. 지금 저게 지금 세츄레이션 돼서 슬릿을 바꿔주게 되면은 얘네가 안에서 조정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갖고 모든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피크가 뜨면은 이 방금 나온 새로 이제 피크 뜬 거는 빨갛게 표시가 되고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검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빨갛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된 게 이제 빨간색인데 지금 이거는 이거 위로 올라가서 보기 힘드니까 밑에 지워주고 얘를 이제 크게 보여지도록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피크를 잡아줄 거예요.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범위를 설정해준 다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피크가 떠요. 만약에 피크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피크를 잡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피크를 이제 잡아줘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 라벨을 누르면 여기 피크가 뜨고 다시 이 이미션을 이용해서 익사이테이션을 보려면은 여기서 익사이테이션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미션 값을 넣으면 돼요. 629 넣고서는 얘보다 이제 익사이테이션 값이 여기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 10나노 적은 630이니까 620 정도를 하면은 200에서 620까지 이제 스캔을 하고 다시 제네럴을 가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은 또 익사이테이션에서야 피크가 나옵니다. 지로 오더 값이 그냥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놓고서는 최대 피크 값을 지정해놓고서는 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갖고 인텐시티가 그러면 지금 인텐시티 25밖에 안 되잖아. 그래갖고 조정을 해줘야 돼. 할 때마다 계속. 다시 5로 맞춰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교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그 얘가 시프트 돼서 결과값이 나왔고 그게 익사이테이션을 볼 때 이미션 값을 잘못 넣었으니까 익사이테이션 값이 잘 안 나오거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맨 처음에 이게 시프트 된다 했잖아. 얘가 기록되는 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래 여기 값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얘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나온 피크를. 근데 얘를 넣었잖아 우리는. 그래서 얘가 익사이테이션 되는 그 범위가 잘못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잘못 나와도 네. 그때 15 정도 차이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많이 이 차이 나는 범위 거예요. 안에 있잖아요. 레인지 정해줄 때. 이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상관없나?
되고 지금 슬릿이나 볼테이지 같은 거 조절해주면 이제 더 높아지겠지. 볼티지 조절하는 라이센스가 올라가. 네. 더 세게 나오겠죠. 한 800이 할까? 치지는 않아요. 왜 터져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파라미터를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텐시티 맞춰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지로드 값이 어떻게 이게 근데 잡히는지도 이런 거 할 때 보통 저희 할 때는 항상 레퍼런스 솔루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달라요. 얘도 높아졌죠. 그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인데. 근데 이 기기 자체가 여기 신고해서 망한 기기래요. 누구한테 생기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써요. 네. 아 이게 가격이 봐봐 얼마 정도 가격을 뭐라고 떠나서 써있니? 이 사람이 와서 이거 저기 취급 잘 안 한다고 자기 본인들도 되게 확 들어와요. 네 망했다고 그랬어 자기가. 저기 가격 얼마 되니? 3천 정도 되니? 여기 왔을 때 3천이 엄청 비싼 건데. 뭐야? 그래 그거 때? 뭐가 높아? 나 됐잖아, 그치? 뭐야? 똑같이라지. 잡아주고 여기 익사이테이션을 이제 피네크 잡아주면은 468.6이 나오고 다시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지로더 값이기 때문에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은 이미션 가서 이제 여기에 468.6 잡아주고 200에서 이제 여기는 이미션 여기 뒤에 나오기 때문에 470이니까 480 정도 잡고 800까지 이제 스캔을 해주면은 이 익사이테이션 값에 대한 이미션이 나오겠죠. 인테스트는 달라질 수 있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얘보다는 이제 인테스트. 높게 나오도록 지정을 해야죠. 이제 4만이 적당하니까. 어차피 그 인테스트는 뭐 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하는데 웨이브레스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나노로 했는데 지금 5나노로 해서 좀 더 이제 둥글둥글한 브로드한 형태를 이게 투퍼플레이션이 있는 건가요? 샘플이 이상한 거나 뭐 그러겠죠. 원래 아이디어라는 쉐이드 네. 원래 쉐이드죠. 그게 나와야지 이제 한 샘플만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샘플 자체에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시트가 이걸 저장해주는 거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차트는 네? 저장하라고? 정제까지 한 거. 뭐라고 저장해? 1번이라고 저장하고 그리고 내 거에다가 저장해줘. 알았어. 차트는 이거 이 그래프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션을 체크하고 이미션으로 해서 순서는 상관이 익사이테이션 없어요. 웨이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익사이테이션을 뭐 하겠다. 먼저 하든 네. 뭐 이걸 하든 네. 그러니까 저 UV를 찍어 왔으면 이미션을 먼저 찍어도 되고 안 찍어 왔다 그러면 익사이테이션 먼저 공부하다 하면 익사이테이션 먼저 찍어도 되고 설명해봐 이미지. 이미지 저장하시는 게 딱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저장하시는 건데 캡처랑 똑같은 건데 이미지 누르시고 이제 이미지 파일명으로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딱 이 이름. 부분만 캡처돼서 저장돼요. 요거 지고 하려면 지우고 하려면. 지우려면 앞에 이 검은색에다 선 색깔 보고
지우고 어. 이제 이거를 이거 상태로 캡처하는 캡처돼가지고 한 샘플마다 여러 개를 캡처를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자체를 보존하려면은 일단 내 파일에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로 자기 파일에 저장해주면 이게 다 내 데이터들이라 동일하게 저장. 얼마큼 저장 용량이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없애야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용량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용량이 별로 안 나가서 엄청 쌓여있어요 지금. 근데 PL 자체를 저희 방만 지금 많이 사용해서 다른 방을 사용하고 이것도 변환시켜야 돼? 그 싱어플로? 네. 제 엑셀 아까 저장한 거. 그리고 이제 끌 때 뭐 얘를 끈다고 네. 이렇게 그냥 얘 누르면 돼요. 잘 만들어진 것, 그 보통 아니 확실히 그 렌즈가 어떻게 돼요? 웨이브랭스요? 자이스요? 자이스 그 번호마다 다 다른데 53번. 제 거는 이제 53번은 630 정도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딱 그 피크가 이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프를 봤을 때 630 정도 나와요. 익사이테이션이? 이미션. 이미션. 다 시켜봤어. 보통 그 저기 잘 된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된 게 원래 웨이브 그거야 가우시안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질문 더 하시고 그래도 질문 더 있는 사람 현장이랑 승원 박사님. 우리 플로레센스 일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플로레센스는 보통은 다양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일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플로레센스가 두 가지를 측정해요. 첫 번째는 이미션 스캔, 익사이테이션 스캔을 측정하는데 이미션 스캔은 뭐냐면 특정 파장에서 익사이테이션을 시켰을 때, 익사이테이션을 고정시켰을 때 이미션이 어느 파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미션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이미션 파장에서 제일 많은 빛이 나오기 위해서 어느 빛에서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야 되는지 그건 익사이테이션 스캔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보여줘요. 어디서 익사이테이션이 제일 많이 되는지, 어디서 이미션이 제일 많이 되는지 두 가지 항상 체크해야 돼.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이 스캔된 스펙트라가 이제 나오는 게 기본이고,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세츄레이션 안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세츄레이션 되면 PMT가 타니까 PMT는 디텍터를 얘기하고 그래서 빛을 조절을 해야 돼. 빛이 낮으면 아까 시간이가 얘기한 것처럼 빛의 인텐시티가 낮으면 인텐시티를 높여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샘플 농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얘의 작동하는 구동 원리를 알면 얘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그 인텐시티 양 자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적게 나오면 높게, 많이 나오면 적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샘플 농도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익사이테이션 스캔, 이미션 스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스페시픽하게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지금 아까 그 지로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 플로리미터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플로리미터는 익사이테이션, 이미션 스캔을 제일 기본적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스캔 모드를 이미션 하면은 우리가 이미션을 스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션을 스캔하려고 하면 뭘 고정시켜야 돼요? 익사이테이션 고정해야겠지. 그 다음에 익사이테이션 스캔하려고 하면 반대로 역으로 이미션을 고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옵션이 더 있는 게 이 싱크로너스인데, 이거 말고 지로 오더라고 있어. 지로 오더. 네, 그게 어떤 원리인지 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러프하게 어디서 익사이테이션 되고 이미션 되는지를 그냥 러프하게 스캔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이 어디서 익사이테이션이 제일 잘 되고 이미션이 제일 잘 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UV 찍었을 때 미리 찍고 오면 그건 할 필요는 없네요. 지로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UV 찍고 왔을 때. 익사이테이션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자, 그래도 지로도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포스포러센스가 있어. 포스포러센스는 뭐가 포스포러센스냐? 한국어로 뭐야? 인광. 인광이지. 뭐가 인광이야? 기본적인 포토피지컬 프로세스를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용할 수가 없지. 인광이 뭐야? 기간 교체가 일어났다가 응? 방출하는. 기관을 둘다 보고 보다. 맞아요. 정성적으로 잘 기술했어. 좀 더 분광학적으로 기술하면 얘가 트리플렛 스테이트에서 머물러 있다가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가면 빛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데 물질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1초, 2초 걸리는 게 있고 어느 건 하루 이상 걸리는 게 있고 종류마다 다르고 메커니즘에 따라서 달라. 그거를 인광, 포스포러센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걸 다시 뭐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어떻게 찍는지를 공부를 해야겠지만 뭐 딜레이를 주고 찍겠지 뭐. 왜냐하면 일정 시간 후에 나오니까 시간 타임 딜레이를 두고 찍겠지. 그 다음에 타임 딜레이를 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트리플렛 스테이트에서 머물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얘를 찍겠지. 아니면 시간별로 계속 찍겠지. 언제 나오는지. 하여튼 그거는 이제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나중에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랑 파라미터는 좀 이따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찍는 거를 우리 이미션 스캔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맥시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미션 스캔하면 뭘 고정시켜야 돼? 우리 익사이테이션. 특정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에서 그 웨이브랭스에서 어느 이미션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스캔해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야. 그러면 당연히 익사이테이션 스캔 얘를 고정시켜야겠지. 300이라고 가정합시다. 300. 그러면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을 고정시켰으면 이미션을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찍어야 되는지 스캔 범위를 정해야 돼. 왜? 이미션을 스캔하니까 범위를 정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 있냐면 물론 각 기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익사이테이션 이 이미션 되는 빛의 범위를 익사이테이션 빛을 포함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이게 어떤 원리로 찍는지. 어떤 원리로 찍냐면 익사이테이션 빛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익사이테이션 빛은 웨이브랭스를 구분하지 못해요. 여기서 특정 웨이브랭스만 보내주는 걸러주는 필터가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거는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면 300나노미터 빛을 보내주고 301나노미터 빛을 보내주고 302나노미터 빛을 보내주고 303나노미터 빛을 보내주고 그걸 탁탁탁탁 보내주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기기를 그렇게 특정 빛을 보내주는 것을 그레이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쓰냐면 모노크로미터라는 걸 써요. 모노크로미터는 크롬이 3개야. 한 가지 색, 한 파장만 보낸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한 파장은 아니지. 300나노미터면 300나노미터 파장이 레이저 빼놓고는 파장이 하나로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00.1나노미터 파장, 300.2나노미터 파장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헤테로지니어스예요. 여기 램프나 엘리드나 다. 레이저만 호모지니어스예요. 코일은 라이트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그걸 걸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다 나와. UV 램프에서 모든 영역 파장에서. 다만 여기 그레이터나 모노크로미터가 특정 빛을 특정 파장의 빛만 탁탁탁탁 돌면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익사이테이션 스캔. 이미션은 뭐겠어? 이미션은 여기서 빛이 나오면 디텍터 앞에 마찬가지로 그레이터나 모노크로미터가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봅시다.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를 고정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필터, 다시 말해서 필터는 아니고 그레이터를 특정 300나노미터에다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파장의 빛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을 얘가 통과시켜서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킨 다음에 나노세컨드 타임 스케일에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와서 빛으로 나오겠지. 근데 빛이 한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거를 얘가 스캔해서 예를 들어서 311, 312, 314 쭉쭉쭉 돌면서 특정 파장 빛만 얘는 빛은 다 나오고 있어. 통과시켜주는 빛이 301, 302, 303, 304, 305, 305 계속 그 빛만 시간대별로 통과시켜줘가지고 디텍터는 뭘 기록하냐? 디텍터는 301인지 2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컴퓨터에서 기록해줘.
특정 시간대, 즉 얘가 돌아가는 그 지점과 그 지점, 그게 300일일 수도 있고 2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텍터가 디텍하는 빛의 양, 얘를 코렐레이션 시켜줘서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 하는 게 기기 분석이야. 기계 분석에 딴짓 하지 말고 이런 원리를 배우라고,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익사이테이션을 300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미션 요게 돌아가는 게 300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0에서 굉장히 센 빛이 들어와. 센 빛이 들어와. 300. 센 빛이 들어와서 얘를 300에서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이미션 되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300에서 300 웨이브랭스를 스캐닝을 하면 거기가 열려 있으면 익사이테이션 되는 빛도 들어가요. 물론 직선으로 안 들어가고 90도로 들어가겠지. 얘도 들어가. 그럼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강력한 빛이 PMT를 때려서 PMT가 손상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약 10에서 15 나노미터 정도 피해줘요. 익사이테이션 스캔도 마찬가지, 이미션 스캔도 마찬가지. 피해줘요. 이렇게 20을 피해줘도 오케이 괜찮아. 보통 10에서 15, 20까지 피해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주냐면 300으로 익사이테이션 해줬으면 보통 310이나 혹은 315 정도로 이렇게 해줘요. 왜? 직접적으로 직사광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는 빛, 물론 90도로 나오지만 스캐터링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가급적 그것으로부터 PMT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줘도 그 웨이브랭스를 피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데이터 얻는다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원리상. 그 다음에 이미션 엔드는 600으로 해줘도 되고 700으로 해줘도 되고 800으로 해줘도 되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해주면 지금 300에서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315에서 600 사이에서 어디서 이미션이 제일 잘 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캔, 그 다음에 이미션 인터벌, 이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익사이테이션 G로 오더는 아까 뭐 그런, 이거는 이게 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많은가 봤더니 우리 G로 오더라고 전체적인 걸 러프하게 알아보는 거 G로 오더라고, 그렇지? 그거 아마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 같아. 그거는 좀 나중에 어떤 원리로 저렇게 찍는지, 우리가 원리를 알면 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션을 다시 익사이테이션 스캔을 한번 다시 봅시다. 웨이브랭스 하다. 자, 어디가 돼 있어? 아까는 여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돼 있지. 어떻게? 이미션이 고정돼 있어. 600으로 고정합시다. 600에서 이미션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 어디서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야지 600에서 이미션이 제일 많이 될까를 보는 게 지금 이미션 익사이테이션 스캐닝. 그래서 이미션을 고정시키고 익사이테이션을 어디서? 200에서 어디까지? 600이랑 겹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 한 580에서 585 정도까지 딱 세팅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 되고 보통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익사이테이션 슬릿, 이미션 슬릿을 한번 보자. 저기 무슨 의미겠네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야? 감이 안 와? 슬래시 2.5 나노미터. 그렇지. 여기 있는 그레이터나 모노크로미터가 빛을 통과시켜 줄 때 어느 정도를 열어주는 거야. 300이다. 300을 기준으로 2.5, 2.5로 해서 5나노미터를 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301이다. 5나노미터, 303. 얘를 요만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5나노미터. 10나노미터 이만큼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질문. 예를 들어서 5나노미터 그 웨이브랭스를 열어주는 거랑 2.5로 웨이브랭스를 열어주면 들어가는 빛의 양이 어떻게 바뀌겠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바뀌겠니? 5나노미터 훨씬 더 세겠죠. 적은 적은 빛이 들어가야지. 인텐시티가 낮아.
낮아지겠지. 저런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해? 아까 희랑이 얘기했지만 인텐시티가 너무 높을 때 인텐시티를 낮춰줄 때 사용하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다섯 웨이브랭스는 예를 들어서 300이면 뭐 270, 200 얼마야? 하여튼 요 정도로 해주면 빛이 더 호모지니어스해. 아주 균일한 빛이 들어와서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켜준다고. 혹은 이미 때려준다고 빛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오는 것도 얘가 아주 균일하면 균일할수록 나오는 성격의 이미션도 균일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 브로드하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빛이 들어가니까 얘도 평균된 값이 나와요. 인텐시티 높고 브로드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정을 잘 해야 돼. 인텐시티와 그다음에 어떤 거는 스펙트럼이 막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너무 브로드한 것도 있고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디테일하게 볼 것인가. 자, 그게 지금 excitation slit width, emission slit width예요. 슬릿은 뭐냐면 여기는 그레이터나 모노크로미터가 어느 정도 빛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어느 정도 열어준 상태에서 스캔해주냐 이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excitation filter, emission filter. 저거는 아마 이 필터가 설치 안 돼 있을 거예요. 에어로 해준 이유는 필터는 뭐냐면 특정 파장의 빛은 걸러주고 필터링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특정 파장의 빛은 통과하고 걸러주고. 이 내부에는 세팅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뭐죠? 이 매뉴얼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냥 에어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필터가. 아마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다 기기를 설치하면 특정